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TF 켈리 강사입니다. 오늘은 5강 시제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제 포인트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늘 그랬듯 지난 강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에선 총 2개 포인트 학습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치, 가정법 과거. 우리 기억 더듬어 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쓰면 주절에 주어 쓰고 우쿠마 동사 원형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뭐였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쓰고 주절에 주어 쓰고 우쿠마 have pp 쓰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가정법에서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 유형들을 6개의 오답 포인트로 정리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had 주어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had 뒤에 pp가 나왔다면 걔는 가정법 완료이겠지만 만약에 pp가 아니라 명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if절에 만약에 could나 were, did가 나왔다. 쫄지 말자. 가정법 과거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if절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면 드디어 오늘 배우게 될 시제 포인트를 적용해야지 가정법 포인트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선생님, 만약에 if가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면 어떻게 합니까? 걔는 가정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포인트 적용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합 가정법 if 주어 had pp 주절에는 주어 쓰고 우쿠마 동사 원형 쓰자. 단 now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혼합 가정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슈드 생략에서는 한 개의 포인트를 학습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주요 명제 결층 관련 단어가 나오고 that 나오고 주어, 그 다음 동사 자리에 밑줄 뚫려 있다. 그러면 동사 원형 정답. 자, 그리고요, 오답 포인트도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쌤, 선택지에요.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동사 원형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선택지 동사 원형 2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때는 아마도 하나는 능동태, 하나는 수동태일 거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고도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방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시제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시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출제 문제 수 확인할 거고 선택지 구성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시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풀이 단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학습 전 알아야 될 필수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시제 학습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약간은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제와 관련된 6개의 포인트를 학습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질문을 주셨던 시제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유형들을 2개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해요. 시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팁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과 더불어 가장 많은 문제의 수가 출제가 되는 게 시제입니다.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제는 되게 다양한 시제가 있거든요. 근데 GTF는 되게 좋아요. 6개 시제만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진행부터 미래 완료 진행까지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회차에서요. 각 시제가 한 문제씩 정답으로 선택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이 한 문제씩 나오는 법칙이 깨어질 때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특수한 회차를 제외하고는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쌤, 이게 다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전부 다 ing로만 끝나는 시제만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GTF 시제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진행 시제만 낼게. 그래서 진행 시제만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선택지 특징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ing로 끝나는 선택지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가령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쌤,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ng로 끝나는 애들이 2개나 있네요. 그러면 얘는 시제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는 시제 문제를 2단계를 거쳐서 풀 겁니다. 일단 시험장에 갈 거고요. 문법 문제지를 딱 열겠죠. 선택지를 볼 겁니다. 선생님,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ng가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제 문제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앞에서 배웠듯이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는 문제 유형은 시제뿐 아니라 가정법과 슈드 생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시제 문제가 확실하려면 가정법도 아니어야 하고요. 슈드 생략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의 단서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슈드 생략의 단서인 주요 명제 결충과 관련된 단어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시제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GTF 시제는 ing만 나온대.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ing가 아닌 선택지는 지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를 소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올라갈 겁니다. 문제로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제 포인트들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쌤, 근데요, 쌤한테 배운 시제 포인트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경우에는요, 앞뒤 문장을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해석을 못해라고 하신다면 숫자 맞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제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숫자 맞추기는 제가 이따가 수업 마무리할 때 꿀팁 시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알고 가야 될 기초 지식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제 포인트만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까다로운 시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시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알려드리는 학습 전 알고 가야 될 필수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GTF에서 나오는 시제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여기 점을 딱 찍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am, is, are 같은 현재와 관련된 비동사를 쓰고 뒤에 ing를 쓰면 걔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해석이 이거야.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점을 띡 찍었어요. 그럼 얘는 현재보다 더 앞섰으니까 얘는 과거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와 관련된 비동사 was랑 were를 쓰고 ing를 쓰면 되고요. 얘는 해석이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저 여러분 믿어요. 무슨 진행형? 그치, 안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미래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will be ing를 써서 미래 진행형을 나타내 줄 거고요.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문을 좀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she is working 이라고 하면 그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 과거 진행형도 쓰고 싶어요. 이 여자애 굉장히 부지런한가 봐요. 그녀가 2시간 전에도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과거 진행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어? 라고 했을 때
그녀는 2시간 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짧고 효율적인 시제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과거 진행형과 현재 진행형을 하나로 딱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몇 시간 일했어 라고 했을 때 2시간 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서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잘 보세요. 2 hours ago는 과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일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2 hours ago라는 단서는 없애줘야 합니다. 대신에 for, 이 for 뜻이 뭐냐면 뭐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안을 뜻하는 for를 제가 대신 써줬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이 너무 간단해졌어. 야, 쟤 도대체 몇 시간 일하고 있냐? 아, 그녀는 2시간 동안 일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이 한 문장에 압축된 굉장히 효율적인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랑 시제 포인트를 학습하시면 알겠지만 완료 진행은 그래서 for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완료 진행 시제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for를 달고 나오는 완료 진행 시제를 본격적인 시제 포인트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까? 저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더 옛날부터 과거까지 이어주는 시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지. 그 뭘 것 같아요? 네, 과거 완료 진행형이고요. 생긴 거는 had been ing입니다. 해석은요,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선생님, 저는요, 10년 전부터요, 5년 전까지 피아노를 쭉 배워오는 중이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과완진입니다. 괜찮습니까? 저 여러분 믿어요? 얘는 뭘 것 같습니까? 그치? 미래 완료 진행형 생긴 거는 will have been ing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내년이 되면요, 제가 그 남친이랑 사귄 지 5년 되는 해일 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래 완료 진행형인 겁니다. 지틀프 시제는요,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공통점 전부 다 ing로 끝납니다. 그리고요, 완료 진행형 시제의 공통점 전부 다 빈 ing로 끝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제 학습을 위한 필수 문법 충전이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에서는 총 6개의 포인트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과거 진행형을 쓰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주절에 과거 동사가 나왔고 while이나 as절에 밑줄이 딱 뚫려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과거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주절, 그러니까 아무 접속사도 붙지 않은 절이겠죠. 동사예요. 과거 동사, 먹다를 뜻하는 이세 과거가 나왔네요. 그리고 쌤, while이나 as가 나왔는데요. 아, 그러면 바로 while이나 as에 속하는 시제는 바로 못 쓰라고요. 과거 진행형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빈출되는 게 바로 G포인트 5번입니다. 과거 진행형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왼절에 과거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절에 빈칸이 뚫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절에 과거 진행형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왼절이 나왔어요. 우리 왼절의 동사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약속합시다. 쌤, 얘는 write 쓰다의 과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when의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주절에 누구 쓰자고요? 그치? 과거 진행형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자, 정리하면 쌤, GTF 과거 진행에서 많이 나오는 단서가 이 두 가지인데 특히나 G포인트 5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for, 일단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뭐 동안을 뜻하는 for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 다음 뭐뭐 이래로를 뜻하는 since, 이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for, since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왼절에 과거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or, since 같은 게 없을 때만 이 포인트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쌤, 그러면요, 정리를 하면 일단 주절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while이나 as절에 빈칸이 뚫리면 과거 진행형 쓰라고요? 그치요? 그 다음 왼절에 과거가 나왔고 주절에 빈칸 뚫려 있으면 그때 과거 진행형 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네, 뭐요? for, since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6번째 G포인트입니다. 쌤, 현재 힌트 있는데 누구 써야 합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현재 힌트가 뭔데요? 네, 이런 거요. now, right no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힌트이고요. 제가 현재 힌트는 카페에도 올려드렸으니 카페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현재 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선택지 자체에 now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현재 진행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 right now가 나왔는데요. 네, 얘 현재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쌤, 선지 자체가 now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선택지를 봤는데요. now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현재 진행형 시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B가 아니라 A로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힌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 진행형은 아니에요. 만약에 for, since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쌤, 일단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경우 첫 번째, 현재 힌트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선택지에 now가 있을 경우잖아요. 그치?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겠죠. 뭐요? for, since가 없어야 합니다. for, since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셔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7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과거 진행도 다 했고 현재 진행도 다 했잖아요. 이제 뭐 배워야 합니까? 그치, 미래 진행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미래 진행은 제가 힌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미래 힌트가 있으면 당연히 미래 진행 써야지. 자, 미래 힌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tomorrow, 내일, next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미래 힌트입니다. 자, 가령 선생님, 제가 시제 문제를 딱 풀려고 했는데 여기 미래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미래 진행형, 즉 will be ing 쓰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미래 진행을 쓰는 두 번째 경우는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 시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시조부 현미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쌤, 제가 쌤 믿고 가정법 슈드생략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쓰는 while부터 unless까지 이게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과 관련된 접속사들입니다. 근데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랑 동사를 달고 나옵니다. 우리가 접주동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적어놓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절에 미래 진행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while이 뜻이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 있잖아요. when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건은 만약 뭐뭐라면 혹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을 뜻하는 그러한 접속사들이 이끄는 절을 우리가 조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걔를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if가 나왔는데요. 아니 쌤, if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if부터 주어 동사 여기까지가 if she comes라는 게 조건 부사절 아닙니까? 그치? 근데요, 조건 부사절에 현재 시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절에 뭐 쓰자고요? 네, will be ing 이 녀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가 빠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세요? 저희 가정법 오답 포인트에서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오답 포인트 4번째에서 여러분 if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정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if절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정법 문제가 아니니까 시제 포인트 적용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정리해 볼게요. 미래 진행형을 쓰는 경우 첫 번째, 미래 힌트가 있을 경우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 for since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미래 힌트와 for since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미래 완료 진행형을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쌤, 시조 부현미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 시제 나오면 주절의 미래 진행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진행을 쓰는 경우와 현재 진행 쓰는 경우, 미래 진행 쓰는 경우 모든 걸 다 완료했으니까 이제는 완료 진행 시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개 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과거 힌트가 나오면 우리 원래 과거 진행형 써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뭐뭐 동안을 뜻하는 for, 뭐뭐 이후로를 뜻하는 since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과거 진행이 아니라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를 쓰셔야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힌트를 쭉 찾아봤는데 왼절이 있었고요. 과거 동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for since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지. 보니까 2시간 동안을 뜻하는 for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때는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시는 겁니다. 해석은 내가 2시간 동안 뭐 해오고 있다. 책을 읽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before, 과거 시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절에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before 나왔어요. 근데요, 웬걸? 여기요, 과거 동사가 나왔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는 주절에 누구 쓰자고요?
바로 had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for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before에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for이 있어도 없어도 전부 다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우리 이제 과거 완료 진행형 다 끝났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공부하면 되겠네요. 네, 현재 힌트가 나오고요. for, since 같이 나오면 그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쓰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현재 힌트를 찾았거든요. 근데 저 현재 진행형 쓰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for 있는지 since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2시간 동안을 뜻하는 for 2hours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has been ing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제입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은 마지막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그리고 어떨 때 쓰는지 조금은 예측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 진행형 힌트를 쓰면 미래 진행형을 쓰기로 약속했지만 여기 만약에 완료 진행의 힌트인 for, since가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미래 완료 진행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마이너 타임은 시간 부사절이잖아요. 그쵸? 근데요, 시간 부사절에 지금 현재 시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 미래 진행형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웬걸? for 2hours라는 완료 진행의 힌트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미래 완료 진행형을 써서 정답을 will have been reading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시제와 관련된 모든 포인트였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나 제가 GTF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받은 시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2가지 오답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유형들을 2개의 오답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r가 나왔는데 완료 진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for는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뜻 중에서 시간과 같이 나와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줄 때, 그러니까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될 때만 현재 완료 진행이나 과거 완료 진행 혹은 미래 완료 진행의 힌트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3시간 동안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나왔고 뭐뭐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 가능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하지만 내가 꽃을 사는 중일 겁니다. 당신 동안. 아니죠.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 for가 뭐뭐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료 진행의 힌트로서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 for가 시간과 같이 나와서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할 때만 여러분들께서 완료 진행의 힌트로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째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since는 뭐뭐부터 뭐뭐 이래로를 뜻하는 완료 진행의 힌트인데요. 쌤, 제가 쌤 말 듣고요. since가 나왔는데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완료 진행형 골랐습니다. 근데 정답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 현재 완료 진행형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주는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무조건 시작 시점이 과거여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since 뒤에가 시작점이니까 since 뒤에 당연히 과거 시점 나와야죠. 괜찮습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됐어요? 근데 쌤, 얘도 가능합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 과거 완료 진행형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뜻은 뭡니까?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부터 과거까지 진행된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쌤, 저는요, 어제 오후부터요, 쭉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 쌤,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그럼 현완진 써야 됩니까? 과완진 쓰셔야 합니까? 네,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단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근데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다. 근데 하필이면 선택지에 과거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두 개 다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가령 과거 완료 진행이라면 이런 힌트가 있을 겁니다. 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건 뭡니까?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공부를 한 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끝났겠죠. 괜찮습니까? 쌤, 그러면 일단은 현완진을 쓸지 과완진을 쓸지는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끝낸 시점이 과거라는 게 명확하다라는 이런 단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쌤, 근데요, 과거에 끝났는지 지금까지 진행 중인지 알려주는 힌트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계속 진행 중인 일로 보아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쌤, 그러면 결론을 내면 4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완료 진행 힌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4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치? 그 다음에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는 과완진도 가능하고 현완진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해석을 해서 만약에 과거에 끝난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고, 만약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명확하게 문제에 드러나 있거나 혹은 드러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쌤, 시제는 왜 외워야 될 포인트들도 많고 오답 포인트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론 강의가 전부 다 끝나면 실전 모의고사 풀 거잖아요.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팁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제는 암기해야 될 포인트들도 많고 오답 포인트도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팁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제는 무조건 진행 시제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진행 시제가 아닌 녀석, 그러니까 ing로 끝나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수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 활용할 숫자 맞추기와 관련된 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GTF 시제는요, 과거 진행부터 미래 완료 진행까지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제 6개 중에서 5개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요. 얘도 나왔고요.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를 도통 모르겠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남은 시제인 과완진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껏 알려드렸던 포인트, 오답 포인트, 팁들만 활용하시면 시제를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TF에는 시제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석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 진행형을 쓰는 포인트 2개였습니다. 선생님, 주절이 과거고요. while절에 빈칸 뚫리면 과거 진행.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왼절에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주절에 빈칸이 뚫렸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for since 없어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였습니다. 현재 힌트가 나오거나 선택지에 now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진행형을 쓰자. 단, for since 없어야 한다. 자, 그 다음 7번째는 미래 진행을 쓰는 경우였는데요. 미래 힌트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래 진행형을 쓰시면 됩니다. 단 이때도 for since가 있으면 안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8번째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는 포인트였습니다. 과거 힌트와 for since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before 과거 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절에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현재 힌트에 for since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미래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경우였는데요. 미래 힌트와 for since가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미래 완료 진행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오답 포인트 2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쌤, for가 나왔어요. 근데 for가 있다고 무조건 완료 진행 시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for가 시간과 같이 나와서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되면 그때만 완료 진행 시제 힌트로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도 since 뒤에 당연히 과거 시점이 나오니까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을 때는 선택지로 가셔서 현재 완료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2개가 같이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때는 문제를 올라가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끝난 일이 명확하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그때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단서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단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ing만 정답이다. 그 다음 2번째 뭐였습니까? 각각의 시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니 만약에 내가 6문제 중 5문제를 다 풀었는데 한 문제 진짜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은 남은 하나를 답으로 골라주면 그게 정답일 거다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시제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포인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 오답 포인트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